안녕하십니까. 영어 강사 브레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좀 제 입시 시절의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참고로 얘기를 하면 저는 중고등학교 때 영부자였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영어 포기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수능은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게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수능을 만점을 받았는지 하나를 틀렸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 제가 채점을 했는데 만점을 받았다고 채점을 했는데 하나가 틀렸었는지, 하나가 틀렸다고 채점을 했는데 만점이 나왔었는지 너무 오래전 일이에요. 너무 오래 살았어요. 뭐 어쨌든 영어를 포기했던 학생이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다 맞았든지 하나를 틀렸든지 그 점수를 받기는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영어를 포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능을 만점을 받을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이유에 대해서 좀 썰을 풀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저는 중고등학교 때 영포자였습니다. 왜냐면 저는 영어 자체가 싫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전 그 영어 교육 과정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문법 용어들이 너무 싫었어요. 저는 일단 무슨 형식이니 무슨 형식이니 무슨 형식이니 이런 거 자체가 전 너무 싫었고,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니 직접 목적어니 이런 거 자체가 저는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영어를 거의 포기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또 완전히 포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좀 힘든 게, 저는 나름대로 영어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끈을 놓지 않고 싶어서 안 놓은 게 아니라 놓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중고등학교 때 그 락 음악을 정말 좋아했었습니다. 락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또 메인스트림 주류 락커들이 대부분 다 그 밴드들이 미국이거나 아니면 영국이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밴드들의 음악을 듣고 그 다음에 가사를 외우고 가사를 해석하고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가사는 물론 해석은 안 되죠. 해석은 안 되는데 단어를 찾아보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음악 관련된 잡지들이 많았거든요. 아직까지 기억나는 건 핫뮤직이라는 어떤 그런, 요즘도 나오나? 아무튼 모르겠는데 그런 잡지를 사서 또 그 잡지에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 그 노래들의 옆에 보면 해석까지 같이 실어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충 단어 뜻 알고 그 해석 맞추다 보면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게 이 뜻을 갖는구나 라고 그 정도 단어를 유추해서 해석은 되는 어떤 그런 실력을 키워나갔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락 음악 가사들이 굉장히 또 심오하잖아요. 요즘 나오는 머룬5나 아니면 오아시스나 그런 가사들이 아니라, 예를 들면 가사들이 반전에 대한 가사들이라든지, 아니면 아무튼 좀 정확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굉장히 심오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가사들과 그 다음에 단어들이 그렇게 수준이 낮은 내용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휘가 일단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서 그런 가사들을 해석을 하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또 CD를 사모지 않습니까? CD를 사모다 보면 그 CD 안에 부클렛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클렛을 꺼내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이 앨범이 만들어질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해 놓는 어떤 그런 부클렛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거를 해석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어떤 문법적인 지식 없이 그냥 해석 능력이 굉장히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포자였지만 영어를 못하진 않았어요. 해석은 다 되니까. 물론 프리토킹이 되고 그런 건 절대 아니었죠. 그런 건 절대 아니었는데 아무튼 해석은 굉장히 좀 잘 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은 정말로 좋지 않았어요. 왜냐면 내신 대부분 그 문제들이 이거와 맞는 용법이 쓰인 것을 찾으시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은 아무리 잘 봐봐야 60점, 70점 그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그런데 수능 시험만 보면 그렇게 점수가 잘 나왔습니다. 해석은 다 되니까. 수능에서 그런 어떤 용법을 찾으시오 그런 건 나오진 않잖아요. 물론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지금 수능이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은 것 같아요. 이 문장이 들어갈 곳을 고르시오 이런 거 나오는 거 그죠? 비슷하잖아요 지금이랑. 아무튼 수능 점수는 굉장히 좋게 잘 나왔습니다. 다 맞았거나 아니면 하나 틀렸거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지만 내신 점수는 정말로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내신 자체가 너무 싫었어요. 심지어는 그 당시에 어떤 문제까지 냈냐면 3형식 문장 아무거나 하나 얘기해봐, 4형식 문장 아무거나 하나 얘기해봐. 선생님들이 그렇게 물어보고 모르면 막 때리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체벌이 됐거든요. 그래서 맨날 주워 터졌죠 영어 시간에. 참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참 슬프네요. 어쨌거나 저는 그 제도권 내에서 받는 어떤 그런 수업에 대해서는 절대로 집중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런 문법 용어 보면, 물론 지금은 직업이 영어 강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문법 용어들을 다시 한번 공부를 했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문법 용어가 너무 싫었기 때문에 제도권에 대한 어떤 그런 영어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게다가 어떤 그런 제도권 안에서 행해지는 그런 영어 시험은 일단은 무조건 어렵게 만들어서 학생들을 서열을 매기는 거,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 같이 영어를 잘하게 만드는 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일단 어렵게 만들어 놓고, 또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영어 커리큘럼이라는 건 정말로 영어를 책으로 배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잘하게 만들어 놨어요. 책만 죽어라 파면 잘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또 한국의 교육 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좀 제가 얘기를 해드리면, 지금 학생들이 그런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학원에서 가르치는 강사들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배워왔던 내용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내용들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신들도 배워왔기 때문에 그 이상의 다른 것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의 커리큘럼을 봤을 때, 그 다음에 그걸 가르치는 방식으로 봤을 때는 지금의 영어 교사들이나 영어 강사들이나 그들이 배워왔던 거 이상의 어떤 그런 것을 좀 알려줄 수가 없다. 뭐 지금 어느 정도 커리큘럼이 많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 조카들이 지금 중고등학교를 다니는데 걔네들 영어 교과서를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부분은 아직도 크게 바뀐 게 없구나. 그 다음에 얘네들이 학교에서 배워갖고 오는 내용들을 들어볼 때마다 예전이랑 별로 다른 게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한 예를 들어드리면요, 제가 예전에 그 TV에서 스타 강사라는 사람이 나와서 시범 강의를 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보고 정말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단어를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더군요. 한 예를 들어드리면, 그때 봤던 내용이 지금 물론 그것도 오래전 일이라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그때 그 사람이 쭉 학생들을 읽어주면서 발음했던 게 뭐였냐면 so 라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S-E-W 예요. S-E-W. 그거는 원래 so입니다. 정확한 발음은. 그런데 그거를 so 라고 발음을 하더군요. 저 그거 보면서 정말로 놀랐어요. 야, 저거를 발음을 정확히도 모르는 사람이 영어 강사를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굉장히 들었어요. 제가 뭐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겠습니다. 뭐 이름도 기억도 나지 않지만, 아무튼 그렇게 보면 본인들이 배워왔던 한도 내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문법 용어에 집착을 하는 거고, 문법 용어를 가르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가르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요. 전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저 같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영어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런 현란한 문법 용어 때문에 영어를 어쩔 수 없이 멀리하게 되는 그런 학생들이 정말 전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영어에 대해서 뭐 나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영어에 대해서 끈을 놓고 싶지 않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 좀 덕후가 돼보는 게 좋은 방법일 수가 있어요. 저처럼 예를 들면 뭐 미국의 한 어떤 가수를 좋아해서 그 가수에 대한 영상을 본다든지, 아니면 그 가사를 한번 해석을 해본다든지, 그 가수가 나오거나 그 영화 배우가 나온 어떤 그런 인터넷 기사를 읽어본다든지. 예전에는 그런 거 하나 찾으려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오래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은 They're just several clicks away. 그냥 클릭 몇 번만 하면 그냥 가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접근성도 쉬워졌고 더 덕질하기가 쉬워졌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문법 용어에 지쳐서 영어를 포기하게 됐다면, 영어에 대한 끈을 이어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은 그렇게 좀 덕질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해석만 잘 되다 보면 나중에 수능 시험을 잘 볼 수도 있다라는 거.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그냥 단순히 취미생활로 그냥 하루에 막 5분 10분 해서는 안 되겠죠. 뭐 저처럼 정말로 완전한 덕질을 해야 가능한 일이겠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영어를 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토대가 마련될 수도 있다라는 거, 뭐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지금 전국에 계신 영어 포기자 여러분들, 영어를 여러분들이 포기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 그걸 기억하시고요. 영어를 포기는 했지만 여러분들은 실제적으로 영어에 대한 감각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방법만 틀려지면 영어에 대한 흥미를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 참고하셔서 영어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아무튼 전국의 영포자들도 영어 공부 화이팅입니다.